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만큼 CPI 지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도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말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테슬라 신규 모델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테슬라 중국 판매량을 알려드리는데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무려 1.39%나 오르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제 방송을 오래 시청하신 구독자라면 나스닥이 전고점이었던 2200선을 뚫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한 저의 분석을 믿으셨다면 지금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계실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충분히 괜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주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 발표가 있는 주로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7월 CPI 지수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 7월 CPI 지수가 이전보다 좀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려감을 표시를 했었는데요. 저의 분석은 좀 달랐었죠.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았기 때문에, 즉 도매 물가지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 도매 물가지수가 반영될 7월 CPI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실제로 7월 달에 발표되었던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 지수는 0%가 나오면서 이전이었던 0.3% 대비 훨씬 더 낮게 나왔었죠. 자, 그러한 점이 7월 CPI 지수에 실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이전 대비 좀 소폭 높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집값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의 물가는 아직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급진적인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일반 공산품에, 그러니까 완제품의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잘 오르지 않고 있어요. 헤드라인 CPI 수치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이전과 똑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러면서 물가가 낮다라는 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 고용 수치도 낮게 나왔는데 물가마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는 필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에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86.5%였는데 오늘 94.4%까지 올랐어요. 9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8월달 증시가 약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 8월달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7월 PPI 지수마저 낮게 나오고 7월달 소매 판매 역시 어느 정도 신통치 않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조성시킬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믿고 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말에 있는데, 자, 오히려 8월 말로 갈수록 주가는 더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단기 주가 예측이란 건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실 뿐이에요. 일단 투자하면서 가장 믿으실 필요가 있는 것은 기업의 미래 가치,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상황에 따라 주가는 크게 출렁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테슬라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술과 실적이 발전하는 기업은 장기 투자가 필수적이고 장기 투자에 따른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단기 차트인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이렇게 쐐기형 패턴으로서 상단도 낮아지고 하단은 올라가는 그런 힘을 모으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상단에 저항 라인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의 하반기 주가가 기대가 되어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와 XAI, 스페이스X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테슬라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11월 달에 테슬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이사회에서 새로운 보상안도 이미 일론 머스크에게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더 모티베이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을 빠른 속도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바로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일부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로보택시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이 로보택시가 모두에게 공개된다라는 뜻은 그만큼 로보택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이 로보택시에 동승했던 안전운전자마저 곧 사라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로보택시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고 로보택시가 많아지면 안전운전자도 많아질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게 많은 안전운전자를 고용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연말로 갈수록 최소 미국 15개 도시에서 이제 누구나 승차할 수 있는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갖추려면 역시나 비감독 FSD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실제로 이 로보택시에 반영된 FSD는 테슬라 차량 오너들이 쓰고 있는 FSD 버전 13보다도 6개월 정도 앞서 있는 그런 FSD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를 통해서 비감독 FSD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완료가 되는 순간이 앞으로 3에서 6개월 정도라는 것이 되겠죠. 자,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이제 무감독 FSD, 언스퍼바이스드 FSD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빠르면 6개월 안에 테슬라 주가의 급등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테슬라 EPS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감독 FSD는 워낙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EPS 하락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비감독 FSD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이버캡마저 대량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비감독 FSD의 보급을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로보택시로 활용되고 있는 이 주니퍼 모델 Y 모델뿐만 아니라 10월 초순부터 만나볼 수 있는 저가형 모델 그리고 사이버캡마저 내년에 출시가 되면서 이 모든 차종이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되어지는 가운데 자, 현재 테슬라는 이 모델 Y 주니퍼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델 Y 주니퍼의 상품성이 워낙 탁월한 나머지 중국 판매량이라든지 기타 지역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어요.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주 중국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13,400대가 판매가 되었어요. 자, 이는 지난주 대비 21.8%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번 3분기 들어서 최고의 주간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현재 3분기는 올해 1, 2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도 전년 동기인 2024년 3분기보다는 좀 낮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분기별 누계 차트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2025년 1분기와 2분기 판매량이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입니다. 이렇게 밑에 쳐져 있죠. 이번 올해 1, 2분기는 이 모델 Y 주니퍼의 램프업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판매량이 나왔었고요. 램프업이 지금 끝난 3분기는 작년 판매량만큼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분기였던 2분기 대비 누계 판매량은 무려 70.9%나 앞서가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금 11% 느린 속도긴 해요.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6.1% 느린 속도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계속해서 이번 분기 최고 판매량을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것이죠. 현재 이 모델 Y 주니퍼는 중국에서도 인기지만 중국 이외 기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7월 달까지는 중국 기가 상하이 역시 수출에 열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에 한국의 수입자 판매 1위를 이 모델 Y 주니퍼의 힘에 입입어 테슬라가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대만에서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테슬라가 이렇게 잘 판매가 되자 모델 Y 단일 차종이 거의 국내 판매 1위인 카니발과 소렌토 판매량만큼 나와버렸습니다. 자, 안타까운 점은 이 중국 판매량이나 이 한국 판매량이나 대부분 이 모델 Y 주니퍼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또 하나의 대중차인 모델 3가 지금 판매가 신통치가 않아요. 너무 모델 Y 주니퍼에 쏠리는 모습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모델 3의 새로운 변형 모델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모델 3는
RWD 스탠다드 레인지죠. 그리고 롱레인지와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이 후륜 구동인 RWD 모델에 롱레인지 버전을 추가를 했어요. 아무래도 사륜 구동이 아니고 배터리도 더 키웠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중국 기준으로 무려 830km라고 해요. 한번 완충했을 때 830km나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650k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 650km도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굉장한 버전이 나왔습니다. 모델 3의 판매량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나온 거예요. 가격도 굉장히 착한 수준이에요. 자,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5,215만원 수준입니다. 자, 이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국에도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 세계 판매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나온 것 같고, 이 중국산 모델 3는 유럽에도 수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모델 Y L 6인승 버전도 곧 출시할 예정에 있죠. 이 모델 Y 롱 휠베이스 모델이 지금 독일에서도 테스트가 되고 있는 게 잡혔어요. 자, 기존 모델 Y보다 더 길어진 모습이죠. 위장막을 한 채 지금 독일에서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이 모델 Y 6인승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뒷모습은 이러한 모습이고 뉘른브루크링에서 테스트 주행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출시하기 전에는 이 독일의 뉘른브루크링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요. 차체 길이는 7인치가 증가를 했고 6인승 또는 7인승으로 구성이 또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6인승만 있는 줄 알았는데 7인승 버전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월에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해요. 다음 달이 되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 3 롱레인지 RWD는 이미 출시를 했고요. 이 6인승 버전마저 9월달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유럽에서 테스트를 했으니까 유럽에도 출시가 되는 것이고요. 모델 3 롱레인지 RWD에 이 모델 Y 6인승 버전까지 합세를 하면 하반기 판매량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10월달이 되면 미국과 중국에서 이 저가형 모델 Y, 모델 Q로 불리워지는 이 모델 역시 같이 판매가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반기 판매량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9월 말까지 미국 내 EV 보조금이 사라질 예정에 있죠. 9월 말까지는 미국의 기존 모델 Y 주니퍼가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것이고 EV 보조금이 끝나면 신규 버전들이 도입이 되면서 미국 판매량도 도움을 줄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판매량뿐만 아니라 4분기 판매량도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3위에 등극한 인도 시장에도 지금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저번 7월 달이었죠. 뭄바이의 쇼룸을 오픈을 했고, 자, 이제는 인도의 수도인 델리에도 새로운 쇼룸을 오픈을 했어요. 만약 인도에서 중국만큼의 성과를 테슬라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테슬라를 다른 레거시 기업과 차별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소프트웨어, AI 기술이 되겠는데, 일단은 Unsupervised FSD, 비감독 FSD의 근간이 될 이 버전 14가 9월 말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 버전 14까지 테슬라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자동차의 판매량의 상승뿐만 아니라 FSD 구독도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SD 버전 14가 나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Unsupervised FSD의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곧 있으면 차량에 탑승을 해서요.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모니터로 쳐다보면서 핸들과 페달에는 손과 발을 떼는 그런 상황이 곧 있으면 찾아옵니다. 자, 그 상황이 찾아오면 차량 안에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술도 마실 수 있는 세상이 곧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한 세상이 오면은 테슬라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TV와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의 멋진 행보를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